네,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와 해결 노력을 볼 텐데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발생 배경은 일단 불균형한 발전의 결과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민족과 종교와 영토와 자원이 다 국가마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도 있고, 그리고 선진국의 지나친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나 개별 민족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인류의 차원의 접근이 가장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리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아죠. 식량 부족으로 주민들이 충분하게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요.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쟁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원의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나 국제하천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도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돼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정치적 이유면 정치 난민, 또 자연재해에 의한 거면 환경 난민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인데요. 국제기구는 어찌됐건 간에 국가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초월하는 조정자로서 국제연합이 있지만 국제연합 안에는 다 개별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고요. 유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서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위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서 정말 민간인들에 의해서 조직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우리가 보통 국제비정부기구 NGO라고 부르는 지역들인데요. 그린피스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2009년에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입한 개발원조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봉사단체로 코이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